며칠 전 아주 추운 날 밤이었다. 오후 8시쯤 되었을까? 네이도 입지 않은 바짓가랑이 사이로 차디찬 겨울바람이 비비고 들어와 절로 이빨이 딱딱 마주치는 몹시도 추운 날 밤이었다. 나는 친구 사무실에서 5,500원을 주고 외판원에게 장난감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종걸음으로 을지로 삼가 한 길을 건너가려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앞에 서더니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하고 말을 걸어왔다. 물론 나는 신문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즉결에 넘긴다는 기사를 보았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계몽 기간이었으므로 별로 당황하지 않고 없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사내는 내 모습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쏘아보았다. 갑시다. 그는 내가 도망갈 것이 염려되었는지 내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잡아 끌었다. 어디로요? 나는 벌벌 떨면서 물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몹시 추웠으므로. 가보면 알 게 아니여. 따라오시오. 나는 그를 따라 걸었다. 우리는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파출소 안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방범대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름, 책상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주소와 생년월일을 대답하니까 그는 나를 파출소 뒤쪽에 있는 조그만 보호실에 집어쳐넣었다. 철커덕 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보호실엔 고만고만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한 20명가량 모여 담배들을 피우고 있었다. 한결같이 장발들이었다. 그제야 나는 왜 그들이 나를 잡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유는 분명하였다. 나 역시 장발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평소 머리를 기르는 편이며 그것 때문에 간혹 사람들에게 빈정대는 말을 듣곤 한다. 거 머리 좀 깎으쇼. 나이도 30 넘은 애 둘 가진 사람이 그게 뭐요? 물론 나는 머리를 기른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지는 않는다. 천성적인 게으름 탓도 있지만 내 얼굴은 말라빠진 무꼬랑지 같이 생겨서 머리를 깎고 가리마를 타면 갑작스레 늙은 호박 같은 꼬락서니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기른다. 못생긴 얼굴을 긴 머리칼로 가리자는 심보인 것이다. 거기에다 머리를 깎으면 주름살이 드러나 보이고 중년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긴 머리로 감싸면 최소한 26가량까지는 속여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원래 장발이 유행하기 전부터 머리를 기르고 다닌 재래종 장발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원수놈의 빡빡머리가 얼마나 안 이꾸었던지 한 1년 머리를 깎지 않고 길렀었다. 없는 돈에 이발관 갈 필요도 없이 정 머리가 길 것 같으면 가위로 거울 보고 머리칼을 스스로 잘랐었다. 그러니 이 긴 머리칼은 이미 내 일부분이 된 것이다.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 어쩐지 어정쩡하게 보이듯 긴 머리칼은 내 이미지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머리칼이 나를 파출소까지 오게 만든 것이다. 나는 와들와들 떨면서 파출소 보호실에서 냉동된 동태처럼 빳빳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기껏해야 경찰관들이 가위로 머리칼을 자르고는 집에 보내주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밤 10시쯤 소위 원숭이차라는 죄수 수송용 트럭이 오더니 우리를 그 속에 태우는 것이 아닌가. 상자 속 같은 호송차의 작은 구멍 사이로 불타는 서울의 네온이 번뜩이고 있었다. 우리는 중부경찰서 보호실로 인계되었는데 우리가 들어서자 먼저 잡혀 들어와 있던 한때의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야단들이었다. 말하자면 동지의 입성을 환호하는 혁명군의 우정어린 응원가라고나 해볼까?
그리하여 나는 꼼짝없이 잡혔다. 죄목은 퇴폐성 장발 내지는 타인 혐오증 장발. 손에는 아이에게 줄 장난감을 들고서. 난처하고 한심했다. 꼼짝없이 경찰서 보호실 안에서 하룻밤을 새우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아내는 지금쯤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 것인가. 보나마나 술 먹고 불현 어디선가 꼬꾸라져 웩웩 토하고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 눈에 선했다. 나는 5갭이 남은 담뱃갑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면서 악취와 추위와 소음과 광기에 헐떡거리는 보호실 벽에 몸을 기대었다. 우울했다. 다행히 누군가 면회온 사람에게 간신히 담뱃갑을 뜯어 전화번호를 써서 집에 연락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는 겨우 마음이 놓였는데 밤이 깊어가자 별의별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었다. 술주정뱅이, 도둑놈, 까닭없이 남의 유리창을 부순 주정꾼, 도로교통 위반 행상, 떡장수, 메밀묵 장수, 김밥 장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창녀와 포주, 좁은 보호실은 각종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버렸다. 김밥을 팔다 들어온 사내는 사람들을 해치고 김밥을 팔고 있었고 더욱이 나는 배가 무지하게 고팠지만 웬일인지 주머니엔 그 흔한 100원짜리 동전 한 입 없었다. 집에 갈 택시비밖에 없었던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어디든 한두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인 잡담을 좋아하는 자칭 사회자들이 하나둘 기어나와 오락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미 어디에 갇힌 죄인이라는 우울감보다는 고만고만한 젊은이들이 모였을 때 발산되는 싱싱한 열기가 그들의 광기를 자극했고 합창합창하면서 노래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얼굴이 팔려버린 사람이었으므로 젊은 친구들이 하나둘 주위에 몰려들어 우리는 즉흥 옥중 인생 전반에 걸친 토론회를 시작하였으며 나는 정말 그들이 그처럼 똑똑하고 그처럼 날카로운 비판 능력을 가진 청년들인지 감탄하였다. 그들은 무서운 젊은이들이었다. 만약 누구든 사는 것이 따분하다고 생각되시면 머리칼을 기르고 스스로 잡혀서 보호실에 들어가 겉보기에는 한심한 것 같은 젊은이들과 밤새워 이야기해보라. 그들이 얼마나 문학과 미술과 음악과 삶과 사회 전반의 모든 것에 열심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하게 해줄 것이다. 새벽 7시 반부터 인상 좋은 보안계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우리의 머리칼을 간밤에 죄목을 재판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물론 훈방의 특전을 입었다. 나는 정말 솔직히 그들이 간밤에 내게 베풀어 주었던 구속과 호송 그리고 그 무지무지하게 추웠던 보호실의 하룻밤에 대해 감사한다. 경찰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서로 인간 가족이었으므로. 훈방으로 풀려나올 때 아내가 경찰서 복도에 서 있었다. 잠 못 잔 푸석푸석한 얼굴로. 마치 나를 독립운동하다 잡혀간 옥중 혁명투사로 맞이하듯 손에는 야쿠르트 2병을 들고 서 있었다. 추웠지? 응. 아니, 재미있었어. 괜찮아. 우리는 팔짱을 끼고 경찰서를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깜방의 동지들이 뿔뿔이 엉터리 이발사가 30초에 이발해준 여기저기 쥐뜯어먹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우스웠고 또한 그 머리칼을 자르려는 경찰관이 우스웠고 그 머리칼이 베풀어준 간밤의 축제가 우스웠고 나는 내심 진심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따스한 애정을 느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기를. 안녕.